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시장이 빅 뉴스가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부터 시총 상위에 있는 알트코인들 그리고 짜잘한 알트코인들까지 전반적으로 방등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 제가 말씀드렸던 몇몇 개 코인도 잘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이라도 아마 수익이 나셨을 거고, 장투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이제 싸게 사면 되게 좋잖아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게,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와지어 X라는 이 코인이 있거든요. 이거는 인도 거래소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BNB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서 1년 후에, 2년 후를 보고 우리는 이 코인을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매수 찬스가 나쁘지 않겠다, 이 가격 정도면. 그래서 0.46일 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윗꼬리가 왜 길게 말린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기간 조정을 거쳐서 분명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한 13%? 14% 정도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상승이다, 단기적 수익 실현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0.50달러 밑에서는 그냥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전이 지폐가 되고, 지폐가 그게 1,000원짜리가 5,000원짜리 되고 5,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될 충분히 가능성이 농후한 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018년도에 루나 코인 요런 거를 되게 많이 간간히 신현성하고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코인한테도 약간 그런 냄새가 나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로 이제 바이낸스 창펑자오도 와지오 X 이 거래소에 관해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축하를 드리고, 헤드라의 해시그래프 같은 경우도 31일 날 호재거리 뉴스가 있어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해외 차티스 몇몇 분이 이제 이거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리브라거든요. 보통 보면 그 세력이란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이제 리브를 하고 같이 뭉쳐서 펌핑을 좀 약간 시켜요. 근데 거기에는 장난이 섞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에 들어가신 분들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되게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375원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528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현재 상황에서 위험한 게 뭐냐면, 더블탑을 그리고 윗꼬리가 두 개가 길게 말렸잖아요, 마지막 캔들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익절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늦은 저녁에는. 그래서 그냥 장투로 끌고 가실 분은 끌고 가시겠지만, 어쨌건 단발성 이벤트 호재로 이제 작용한 거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하셔야 되고, 이것도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 진짜 수익을 축하드리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이 200만 원 초, 202만 원, 203만 원, 여기가 딱 정확히 매수 찬스였어요. 나쁘지 않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요거 5%밖에 안 올랐는데 이렇게 보시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포트를 짜실 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포트의 시총 상위 비중이 오히려 더 많아야 돼요. 나이 어린 친구들은 시총 하위나 중위권에 있는 코인들 공격적이게 투자하는 게 그 성향이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수익을 축하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한테 이제 축하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축하를 드리고, 사실 이런 긍정적인 장세가 나왔던 게 무슨 세력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을 몇 개 사서 올랐다 이런 거보다는, 호재거리 뉴스가 큰 게 하나 나왔어요. 어저께 오후에 여기 보시면 비자가 파트너들 사들한테 이제 크립토 트랜잭션을 이용할 수 있는 피아트 머니, 이것에 관해서 셋이 됐다, 이게 시스템이 앙착이 됐다, 그래서 USDC가 페이먼트에 적용돼서 사용되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크립토 커런시도 사실 껴있고, 사실 이것도 예전부터 나왔던 뉴스이긴 한데 실제로 적용해서 사용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진폭을 그리면서 상승한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실제로 우리가 비자 카드를 이용해서 거기에 백되어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이게 트렌드의 방향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2의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돼요. 제2의 양적 완화.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해. 그리고 이거를 팩트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카드를 결제로 해.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내가 투자한 코인이 올라가면 내가 카드를 결제해. 그러면 물건의 값은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그건 뭐야? 제2의 양적 완화라는 얘기예요. 제2의 양적 완화. 지금은 달러를 그냥 프린팅하고 원화를 프린팅하고 엔화를 프린팅해서 그게 그냥 고정되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현물 경제에 그대로 이 파장이 미친다는 거죠. 거기서 세력들은 세수 창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2의 양적 완화라고 이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그런 일이 펼쳐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를 여러분들이 나 늦었어. 비트코인 지금 7천만 원 가까이 가 있는데 내가 이거 사도 되겠어? 이더리움 지금 거의 10만 원, 15만 원 돼 있는데 내가 이걸 사도 되겠어? 특정 몇몇 개 코인도 야, 이거 이렇게 비싼데 몇십만 원가 있는데 이거 내가 사도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코인 시장은 지금 아직까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직 첫 계단, 두 계단, 100계단 중에 두 계단도 못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뭐냐면 코인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귀엽게 생긴 아기예요. 우리는 아기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기한테 이유식을 주고 아기가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주면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 준비.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우리한테 이제 효자 노릇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코인 시장을 바라보셔도 저는 절대 늦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비유가 적절할까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저는 아직 결혼 안 해서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가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극도로 더 밥 먹고 살기 어려운 생활, 어려운 직장 생활, 직장 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10년 안에 전 세계 인류 중에 80% 이상은 직업을 잃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블레임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뭘 믿어야 돼? 내가 투자하고 있는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을 찾으셔가지고 그 코인에 투자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라고 해서 이게 40대 중반 후반이 아니라 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세상이 워낙 급박하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라지캡 마켓, 미들캡 마켓, 로우캡 마켓 전체적인 코인이 상승하기 때문에 붉은 빛이 막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막 돌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시장의 단기적 약세가 올 수는 있지만 홀딩, 잉여 현금도 필수다. 제가 여기다 이 문장을 하나 딱 적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거대한 상승장이 도래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력들이 크게 한번 장난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잉여 현금을 전체 포트 중에 10%나 15%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특히나 가상자산 시장은 모두가 상승장이다 외칠 때 이 현금이 갑자기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시장의 단기적 약세가 올 수 있지만 홀딩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차트적 관점에서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보유고가 100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이 얘기가 크립토컨트 자료를 인용해서 코인텔레그래프 이 뉴스가 나왔어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비트코인 가격과 그리고 여기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 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 양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빨간색이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거래소에 예치된 거.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거래소로 엄청난 양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된 원동력은 USDC라고 생각을 합니다. USDC는 참고로 스텔라 루멘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많이 찍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알고랜드를 먼저 사용했었는데 스텔라 루멘을 사용해서 찍어져 나왔어요. 스텔라 루멘 상승이 왜 없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XRP하고 사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XRP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스텔라 루멘도 잘 적정 비율을 섞으셔가지고 믹스해서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이제 주기영 대표가 크립토컨트에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모든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은 보유는 잠재적인 구매력을 나타낼 수 있다. 작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의 대부분 테더에 의해 지배되었지만 이제 시장은 USDC, BUSD, HUSD 등과 같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 등과 균등하게 공유가 된다. USDC 상승은 더 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이 산업에 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USDC는 참고로 골드만삭스가 만들어낸 서클사가 있고 서클사를 주축으로 해서 이게 민트돼서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합니다. USDC는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에 주기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뭐 스토리지, 헤데라 해시그래프, 앵커, 뭐 펀디엑스, 리플코인 뭐 전체가 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저께보다는 김프가 점진적으로 사그러들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김프는 점진적으로 사그러들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 뭐 이 정도는 뭐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코인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예전에 이제 비트렉스 거래소에 있었을 때 그때 사토시 가루 되게 적을 때, 단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비트코인 몇 개로 늘어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있었죠. 비트코인 한 개가 80개가 되는, 뭐 그런, 굉장한 일이 그때 시절에 있었으니까, 비트코인이 그때는 뭐 200만원, 200 몇십만원 막 이랬었으니까. 근데 이 코인의 특징이 뭐냐면, 업비트에서 아마 거래를 많이 하시겠지만, 가만히 있다가 또 급등을 해버려요. 혼자 막 난리를 쳐요. 충분히 10,000원까지 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한번 범핑을 하면 그 다음에 되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알아두셔야 돼요. 김프가 74%나 껴있어.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시되 내가 이 코인으로 수익을 나시겠다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적 관점에서 얼마 전에 한번 급등을 한번 했을 거야. 급등을 하면 급락을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중에 매집을 하신 다음에 급등 구간을 기다리시면 되는 대표적인 코인 중에 스트라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노리시면 되고, 뭐, 오늘 샀다, 내일 오른다, 막 이런 거를 보시려면 지금 현재는 매수 관점은 아닙니다. 자, 특징만 말씀드린 거고, 코인 360에 비트코인이 57,517달러. 지금 아마 여기서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시총 상위에 있는 알트코인 중에 이더리움이 플러스 8% 정도 올라갔어요. 2,000달러를 돌파 못하긴 했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69로 이더리움이 2,000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이 아마 60을 하회하는 비트코인 지배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린 컬러가 훈풍이 돌 때,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익절하실 부분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홀딩의 관점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전 세계 이제 거래소들을 보시면 힛 BTC만 빼고 나머지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상승해서 전체가 그린 컬러로 돌았어요. 이럴 때가 항상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임원이 금지 방지법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요즘에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에 인도 거래소, 인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밴시킨다, 폐지시킨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간다는 얘기는 사실 사람들한테 불안 심리를 자극하긴 하는데 환기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럴 때가 기회예요. 제가 그래서 WRX를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참고로 인도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긴다 안 매긴다까지 지금 법안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매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땐 이미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WRX 코인은 바이낸스 거래소에, 바이낸스 인터내셔널에
WRX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수 추천 가격은 0.50달러 이하, 0.50달러 이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가 최저기였죠. 이거보다 더 높이 사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뭐 바이낸스 BNB 코인을 보면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좀 낮은 가격에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CBDC로 인해서 비트코인 수용량이 이거에 관해서 수요가 줄어들 거다. 예전에 이제 그 한국은행의 최고 책임자인 이주열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오면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CBDC,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가상자산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셔야 된다. 어쩔 때는 그대로 100% 순수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떤 이런 뉴스들은 반대로 해석하시는 게 사실 나요. 그런 관점으로 이 뉴스도 보시면 되고 지금 거래소로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6,400만 달러의 USDT가 유입이 됐다. USDC와 DT가 주기적으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유동성을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간에 이제 발현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거래소로 유동성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큰 차트 관점에서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냐면 유비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의 지배력이에요. 비트코인 지배력은 알트코인 시장과 상관관계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배력이 60.68 정도예요. 지금 현재가. 그럼 여기서 60 이하로 떨어지면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게 헤드앤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다는 얘기는 오른쪽 어깨를 그리면서 여기서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알트코인 시장에 상승을 불러온다. 근데 이더리움이 급상승했다는 얘기는 사실 그 시그널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트 상승장 초입이다. 근데 3, 2, 1 카운팅에 들어갔다. 로켓 발사하기 전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상승장 전에 누가 오늘 이제 아시는 분이 트윗에다 올리셨더라고요. 이 얘기를. 큰 상승장 전에 세력의 장난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되는데 이분 말이 맞는데 그 큰 상승장 전에는 반드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반드시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아니면은 상관없어. 아니면은 그런 조정이 안 오면 상관없어. 근데 한번 휩소를 한번 준단 말이에요. 휩소일 때 대부분의 이제 초기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손절을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급하게 밑꼬리가 말리면서 다시 말아 올리는데 이 구간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내가 투자한 코인이 25% 상승했다. 그러면 당연히 익절을 해야 돼요. 하루 만에 25% 상승한 거를 그냥 붙들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상승장 전에 세력의 장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잉여연금은 반드시 15% 정도, 그거는 비중에 빼두신 거는 사용할 구간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뉴스와 뭐 전체적인 트렌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 괜찮은 뉴스가 있으면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